23번 개별 주식 제의가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에 공헌한 정도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면 수식으로 이렇게 된다. 단 WJ는 제2 주식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거는 비단 시장 포트폴리오 뿐만이 아니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에 개별 주식이 공헌하는 정도, 공헌도 또는 기여도. 두 번째, 공헌 비율, 기여율 이런 얘기를 하죠. 걔와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포트폴리오가 일반 포트폴리오 대신 시장 포트폴리오로 바뀌어 있는 것뿐이죠. 일반 포트폴리오면 포트폴리오 전체 분산분해, 그 주식 투자 비율, 그 주식과 포트폴리오가 공분산이죠. 요 분자값만 따로 측정하면 요게 공헌도 또는 기여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전체 포트폴리오 분산 나누면 요게 공헌 비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3번은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일반 포트폴리오 대신 뭘로 바뀌었다? 시장 포트폴리오로 바뀌었다. 요것만 다른 거예요. 맞는 얘기죠. 24번 증권 시장선을 이용해서 비율적 개별산의 균형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증권 시장선이야? 비효율적 개별자산이야? 증권 시장선이 일반 균형식이죠.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균형식이죠. 따라서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개별 자산이든 막론하고 증권 시장선은 모든 자산의 균형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균형식이죠. 맞죠? 25번 CFM 성립하면 모든 자산의 체계점 일단이당 우연 프리미엄은 동일하다. CFM 성립하면 모든 자산의 체계점 하나당 프리미엄은 동일하다. 마치 아까 그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들 또는 개별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들은 샤프 지수, 편차당 우연 프리미엄 비율이 전부 똑같다 내지는 시장 포트폴리오와 똑같다. 걔와 같은 거예요. 뭐만 바뀌어 있어요? 무염이 총우연 편차 대신 베타로 체계적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최종 균형식 증권상선 활용하시면 돼요. 증권상선 제가 수식 갖다 놓은 거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증권상선 요건 잘 아시죠? 기대 수익률 이퀄 무위험의 시장 우연 프리미엄 베타 곱한 거다. 얘를 개별산 I의 체계점 베타 하나당 프리미엄으로 바꿔 쓰게 한 거야. 무위험 넘겨서 우연 프리미엄 나누기 베타. 그럼 우측에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래서 CFM 성립하면 모든 자산의 이 베타 하나당 우연 프리미엄 비율은 전부 다 뭐와 일치? 시장 포트폴리오 우연 프리미엄과 일치해요.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 우연 프리미엄도 이미 자체가 뭐이며 베타 하나당 대가죠? 왜?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 1짜리잖아. 이걸 시장의 베타로 나눈 거와 마찬가지인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시장 프리미엄 자체로 체계적인 베타 하나당 대가를 의미하고 시장 균형이면 모든 자산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26번 무혐의절 RF 자산의 수익률 RI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RM 시장이 균형의 상태에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얘가 동일하다. 이것도 그냥 결론 정도 확인해 주세요. 당연히 맞는 얘기야. 또 이게 시장 균형식인 증권시장선 도출 과정에 적용되는 논리예요. 시장 균형에서는 시장과의 공분산 대비 각 자산의 우연 프리미엄 비율 이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한테 전부 동일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증권시장선식이 도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마 2차 시험 쳐본 사람들은 금방 아는 얘기일 거예요. 기본서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예가 있다. 간단하게 확인해 주세요. 27번 1년 후부터 매년 400원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가격 4,000원인 주식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체계주임이 2배가 되면 주가는 50% 하락한다. 단 무염 4%. 이건 간단 계산을 요하는 거긴 한데 얘를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자, 기존 정보가 매년 400원씩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한대. 걔가 현재 가격 4,000원이래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체계주임이 2배가 되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지문에서는 50%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위험 4%. 다른 조건 통일한데 이 체계적 위험이 변하면 체계적 변화는 정도에 비례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위험 프리미엄이 변하는 거예요. 체계적 2배 되면
그럼 이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원래보다 2배만큼 커진다. 절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대 수익률이 2배 커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 프리미엄이 2배 커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나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주어진 숫자들 집어넣어서 뭐 계산하면 확인은 가능한데 구조적으로 이걸 확인하셔라. 증권 상승 기준의 적정 기대 수익률 전부 풀었으면 물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라? 무염에 요게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 주어지는 체계점 하나당 대가죠. 거기에 이제 베타를 곱해서 균형화의 기대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값이 바로 뭐다? 시장 프리미엄에 그 자산 체계점 고려한 거니까 요게 특정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따라서 베타가 변하면 시장 프리미엄에 정해진 상수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베타 변하는 거와 비례해서 변하는 거죠. 베타 변해도 무위험 수익률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2배가 된다. 절대 기대 수익률이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숫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선 기존 정보통에 뭘 알 수 있을까? 매년 배당금 400원씩 영구히 지급하는데 그럼 걔 주가는 뭘로 구하면 돼? 영구연금 현가죠? 그럼 기존에 적정 기대 수익률로 할인했다면 4,000원 나와야 돼. 그럼 기존의 수익률이 얼마였어? 10%였겠네요. 근데 이 시장에서 무위험 수익률이 4%래. 그럼 기존의 10%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무위험 4%에 얘 거의 프리미엄으로 6%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거죠. 베타가 2배가 된대. 얘가 2배가 된다. 이 얘기죠. 얘가 2배가 된다. 프리미엄이 2배가 된다. 그럼 얼마로 바뀐다? 16%로 바뀌겠군요. 새로운 주가는 할인율만 10%에서 16%로 바꿔서 다시 구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주가가 얼마 나온다? 2,500원이 나오는군요. 그럼 4,000원짜리였던 애가 2,500원으로 1,500원 하락하죠. 맞다 틀리다는 바로 판단할 수 있죠. 50% 하락하면 얼마 돼 있어야 돼? 2,000원 돼 있어야 되는데 2,500원 50%보다 덜 하락하는 거죠. 자, 28번 CAPM에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요 28번, 9번은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29번 CAPM이 성립한다면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 자, 증권 상선 요거 다시 좀 활용을 할게요. 자, 구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시장에서 주어지는 체계점 하나당 대가다. 28번 다시 볼게요. CAPM에서 시장 위험 프리미엄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뭐 얘기하나요? 바로 얘야. 시장 위험 프리미엄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체계점 베타 위험 부담 시 요구할 대가야. CAPM은 기본적으로 회평 투자자만 존재한다고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평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위험 부담 시 반드시 0보다 큰 대가를 요구할 거기 때문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플러스 값을 지녀야 돼요. 29번을 같이 봐요. CAPM 성립한다면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기대 수익률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 얘가 항상 커야 된다. 그럼 얘가 커지기 위한 조건이 증권시장 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돼. 얘가 항상 커야 된대.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게 맞는 문장이지. 시장 위험 프리미엄 반드시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이제 특정 자산의 프리미엄이죠. 특정 자산의 프리미엄은 거기에 추가로 뭐가 고려돼? 이 베타가 고려가 되죠. 베타 고려되죠. 근데 베타는 정의상 구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특히 베타가 음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 어떤 자산의 베타가 음이야. 그러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 자체는 양이지만 베타 마이너스 곱해주고 나면 걔의 프리미엄이 음수가 될 수 있고 프리미엄이 음수인 애가 있다면 그런 애는 최종 증권 상통에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요 무위험보다도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요게 가능하다. 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보다 항상 높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베타가 마이너스 1에가 있다면 그런 애는 무위험보다도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30번 CAPM 성립하는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면 베타가 1보다 매우 큰 주식의 균형 수익률은 상승하지만 베타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매우 작은 주식의 균형 수익률은 하락한다. 자, CAPM에서 좀 베타하고 균형 수익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증권 시장선이죠. 증권 시장선 그림으로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증권 시장선 X축이 베타잖아요. Y축이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무위험에 출발해서 시장 포트폴리오 통과하는 직선이잖아요. 절편이 무위험. 시장 포트폴리오가 어디엔가 있겠죠. 자, 다시 볼게요. 시장에서 뭔가 상황 변화가 생겼대. 어떤 상황 변화? 다른 조건 동일한데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커졌대요.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가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올라갔죠. 그럼 새로운 증권 상선은 이런 식으로 형성돼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형성돼야 되겠네. 결국 어떻게 돼? 증권 상선의 기울기가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커지게 되죠. 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베타가 1보다 매우 큰 주식의 균형 수익률 상승. 자, 시장 포트폴리오께 자, 베타 요게 1이죠. 이게 1이죠. 1보다 매우 크대. 그럼 여기 어딘가 있는 애네요. 여기 어딘가 있는 애. 얘 건 어떻게 돼?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겠죠. 기대 수익률 상승하죠? 맞죠? 자, 이번엔 베타가 자 0보다 크긴 하지만 1보다 매우 작은 주식의 균형 수익률이 하락한대요. 어디에 있나요?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얘 거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얘도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하죠. 얘도 어떻게 돼?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상승하죠. 요게 잘못했어요. 비록 베타가 1보다 작다 하더라도 베타가 양의 값이기만 하면 균형 수익률은 똑같이 상승. 이렇게 되겠죠. 자, 31번 CAPM에 의하면 자본시장의 균형일 경우 수익률 편차가 큰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수익률 편차가 작은 자산의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얘도 묶어서 볼게요. 31번은 편차 큰 애가 반드시 기대 수익률 더 커야 된다. 32번 CAPM에 의하면 자본시장의 균형일 때 베타가 큰 애 여의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된다. 자, 31번은 틀렸죠. 32번은 맞았죠. 증권 상선에 의하면 반드시 기대 수익률 크기가 베타에 비례. 따라서 베타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어야 돼요. 베타 큰 애가 균형의 기대 수익률 반드시 더 커야 되죠. 반면에 편차와 기대 수익률 사이에는 일정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어떤 애가 편차 크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체계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체계점이 작으면 비록 편차는 크지만 기대 수익률은 훨씬 작을 수도 있는 거죠. 33번 시장 효율적이고 CAPM이 맞다고 해도 베타와 같은 두 주식의 실현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 포트폴리오 CAPM 전반에서 수익률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기대 수익률이죠. CAPM으로는 사전적 모형이다. 현재쯤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1년 후 미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건지를 평가하는 이론이죠. 따라서 현재쯤에 예측된 정보 기준은 베타와 동일한 애끼리는 반드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CAPM이야. 반면에 실현 수익률, 이거는 실제 1년 후 시점에 가서 번 수익률이야. 그거는 그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전적으로 베타가 동일한 애들이었다 하더라도 사후적 수익률은 얼마든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다를 수 있다.